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 질주에 힘입어 삼양식품이 드디어 한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일명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1분기 깜짝 실적과 앞으로도 이어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6일 공모가 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줬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지원 축소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주요 시장에 관망세가 짙게 깔리자 코스피도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뚜렷한 재료를 찾지 못하면서 어느 쪽 하나 우위를 잡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시기 골프 열풍 속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했던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엑시트에 나섰습니다. 다만 공동 투자자인 FNF가 IPO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엑시트 전략을 두고 갈등의 불씨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목들의 선별적인 강세 흐름이 도드라졌는데요. 이렇게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DP 대비 5% 국방비를 지출을 또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방산주가 또 급등한 모습이었고요. 그 속에서 SK하이닉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와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낙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관망세를 보였지만 섹터별로 힘을 내준 하루였는데요.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통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현재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간략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오후 들어서 네. 또는 이제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시장이 좀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가 조정세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에 악재라고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좀 풀려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정 수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들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상황들은 아니고요. 뭐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를 좀 보시더라도 여전히 좀 시장에서의 방향성 자체가 좀 모호한 그런 상황들로 좀 전개가 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자의 우리나라 증시의 뭐 이런 이제 숨고르기 국면들은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국내 증시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의 신고가를 연출을 했고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신저가가 속출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시황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접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듯이 미증시도 방향성이 좀 살짝은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자, S&P 500 0.4%입니다. 한 2주, 3주 가까운 기간 동안의 상승 부분들을 일단은 좀 뒤로 하고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됐던 게 전일자의 뉴욕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은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 그리고 구글 역시도 조정을 받는 모습들,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뭔가 방향성을 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0.6%의 약세 그림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생산자 물가가 별로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부진한 물가.
소비 지표에 대한 확인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재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살짝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일시적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동안에 워낙 올라갔던 폭 자체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고 싶다. 뭔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싶다. 또는 눌림목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뭔가 이렇다 할 빌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에 따라서 시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갖다 붙이면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뭐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플러스 0.21%의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0.21, 0.21,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따가 수급도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여전히 매수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수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신호가 발생이 됐다는 거는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4월 한 중순 이후서부터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기존의 외국인들의 정말 강력한 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국내 지수가 흔들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압박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 뭐 매도 나오고 매수 나오고 뭐 번갈아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시장이 급락했었을 때 또는 국내 증시의 장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외국인들 스탠스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렬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600억 정도. 자, 선물 계약은 이제 1,800계약 이상 매수가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 뭐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수로 좀 견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계 쪽, 특히 원전 쪽이 가장 화려하게 진행이 됐죠, 여러분들. 일단은 유럽도 그동안에 신재생과 관련된 또는 환경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뭐 탄소 중립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탈원전이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냐.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다시 원전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덴마크를 중심 그리고 벨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가볼까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안 볼 수가 없죠. 자, 두산이 오늘 7.36%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은 이제 BHI. 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사랑하고 최근에 이러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BH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적으로 좀 모습들을 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전 산업, 한전 기술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범 원자력 테마 쪽에 형성이 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강한 상승세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들어가세요. 음식료 또 오늘 상당히 좋았죠. 삼양식품. 뭐 삼양식품. 예전에 이 삼양식품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내수주, 경기 방어주, 시장이 어려워. 자, 그럼 우리 국내에서 아니 뭐 라면 소비 안 끊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내수주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삼양식품이 내수주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수주도 K푸드 이 열풍이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삼양식품의 정말 걸출한 히트작이죠.
글로벌히트자 불닭볶음면입니다,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80%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이거 불닭볶음면 아마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00 얼마면 사죠, 그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 가격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싸게 팔고 있죠. 근데 그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제 신일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프리마켓에서 거래됐던 부분들 그리고 온전하게 오늘 정규장에서 진행이 되면서 120만 원대 후반대까지 끊임없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일단은 밀양 2공장 올해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중국 공장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는 집은 계속 좋은 일 이야기들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삼양식품을 비롯한 농심,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농심 툼바입니다, 툼바, 오뚜기, 뭐 이러한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 식료품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러한 스낵이라든지 라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내수주들이 오늘 시장을 좀 급반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포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좀 아쉬운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차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LG전자가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겠죠. AMPC도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캐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캐짐 아니에요. 2차원지 전기차 계속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률은 아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입니다. 우리가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캐짐이라는 이야기들은 작년도 초반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 이후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캐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계속 18%대까지 낮아진 거죠. 올라가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지금 계속 중국 경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나는 모습들,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 2년 동안 지금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존의 2022년도, 2023년도까지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 이 부분들에서에 대한 영광을 과거의 영광에 묻혀가지고 계속 지금 이 종목들을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양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수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이차전지가 바닥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상황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처져지는 모습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대다수의 신저가 종목군들이 이차전지 섹터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업황을 좀 되돌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방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상한가 로켓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을 때 그때라도 좀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뭐 게임과 자동차 업종 상승이 됐고 이차전지, 화학, 인터넷,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 장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군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투심이 좀 약화가 됐어요. 그죠?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좀 빠졌어요. 한 3~4% 정도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 좀 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제가 이따가 차트를 점검을 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그동안에 좀 반등이 좀 꽤 컸었습니다. 꽤 컸었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지수도 반등이 좀 꽤 컸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업종별의 차별화 전략들이 어제하고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 그리고 시장에서 성장주의 패턴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이 그려지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현상들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알테오젠의 차트를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4%대에 대한 약세 흐름도 좀 보여줬거든요. 좀 아쉽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알테오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워낙 또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치들이 워낙 좀 많았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두드러지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포커스를 좀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바이오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시장에서 눈치 보기 아닌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개별주로 내가 막 들어갔던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전체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업종의 대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롱텀으로 시장을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바로 우리 국내 차트, 지수 차트 흐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랐죠? 이거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많이 안 올랐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5일선과 21일선의 이격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는 과정,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데드캣 바운스. 자, 그다음에 상방에서 21선과의 이격 자체가 좁히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눌림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21선이 와가지고 5일선과 겹쳐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캔들 자체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21선과의 교차점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핫하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강하게 진행이 된다,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21선이 올라오고요. 시장이 조금은 뭐 그냥 가격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게 되면 캔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를 결정할 거야, 여기를 결정할 거야라는 준비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들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움직인다? 성장 모멘텀들이 있는 모멘텀 주들만 시장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수가 깨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의 이슈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가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오전장에 보시게 되면 아예 그냥 당일자에 강한 섹터들이 딱 결정이 돼가지고 그 종목들이 쫙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막 딱 뜨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이 여타 다른 종목군들이 안 가니까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 종목들을 쫙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매일매일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가서 볼게요. 코스닥은 좀 아쉽죠. 코스닥은 이게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신저가 나오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다? 2차 전지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개별적으로 쓰시는 HTS를 보시게 되면 이게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자, 알테오젠 4% 빠집니다. 자, 에코프로 3% 가깝게 빠지죠. 에코프로 3%. 그다음에 레인보우틱스 오늘 1.5% 조정 나왔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휴젤, 클래시스, 삼천당, 리노, 에이빌바이오, 코오론 티슈즘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이 상위 쪽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왜곡 현상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격 자체는 많이 줄이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스피하고 코스닥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코스피가 있고요. 현재 지금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를 가다니면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으로는 매수 들어오죠. 근데 코스닥 쪽으로는 매도가 나온다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지수, 대형주 포지션들 쪽으로만 시장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되게 지루하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대형주들이 1%, 2%, 3%, 4%막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올라가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7, 8% 올라가 있어. 그럼 지수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도차가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입을 시킬 때는 철저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아웃라인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온도차가 났는지, 그리고 코스닥의 지수가 마이너스 1%가 빠졌을 때 도대체 메이저 수급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이저 수급들이 실질적으로 중소형 종목군들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이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내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또 그쪽에 또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군들 한 2, 3%씩 계속 빠졌죠.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시장에서에 대한 눈치보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황까지 다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있을 일정 부분들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말 동안에 또 열심히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 주간 일정은 여러분들 우리 밥 먹듯이 같이 가자고요. 자, 우리 점심 드시러 가시죠라고 늘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하루 삼시세끼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제가 디저트,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몰라요. 그죠? 각자가 좋아하시는, 지지하시는 그러한 정당들이 있겠죠. 각자가 좋아하는 또 정치인들도 있으실 거고, 뭐 각자의 마음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음 정권의 수장으로서 되기를 바라면서, 다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돈은 정직합니다, 여러분들. 돈 벌어야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다음 정권에서 추경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그 속에서 신정부 수혜주 리포트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각 해당 섹터 좀 힘을 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 힘을 줘야 되는 산업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군들은 도대체 A, B, C, D, E, F, G까지 제가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일정과 함께 수혜주 리포트까지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받아보셔야죠.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우리 노란톡 안내 있으시죠? 이거 안내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어가는 시장이었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잘 들어와 주면서 또 안정적인 조정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세장 안에서도 이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상승할 종목들을 또 이렇게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필수적이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거기에 더해서 차기 정부의 수혜주 리포트까지도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정직과 함께 주간 전략도 전문가님과 함께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이런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숨을 고르고 가는 금요일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이렇게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도 로봇주가 또 쉬어가는 와중에도 월요일 날 짚어주셨던 예. 로보티즈 기억하시나요? 예. 오늘까지도요, 70% 가까운 상승세를 또 이어가 줬습니다. 조정이 들어가는 시장 속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주시는지 전문가님의 또 팁이 궁금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뭐 로보티즈 너무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올라갈 때 사실은 로보티즈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로보티즈 누가 얘기했었어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정확하게 자 로보티즈 우리 액추에이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좀 높여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많은 종목들을 얘기해드렸어요, 사실. 뭐 CMS도 얘기해드렸고 클로봇도 얘기해드렸고 그 이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기를 해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끼 있는 놈이 독주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장이. 왜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황 얘기할 때. 지금은 시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이 매매의 트렌드가 바뀌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지금의 패턴은 사실은 모멘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유독 한 기업이 수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뭐 10%, 20%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요 한 기업만 유독 많이 들어가서 트레이딩이 많이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4월 달에 여러분들 뭐예요? 정치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들. 이거 지금은 여러분들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거 드리잖아요. 차기 정권 정책 수혜주. 제가 왜 앞에다가 굳이 차기 정권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보면은 대선 테마하고 정책 테마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지금은 대선 테마 제가 거의 다 지금 끝물이다. 자, 시간 이만큼 됐죠. 6월 3일. 자, 우리가 4월 달과 지금 5월 달. 이때 4월 달에 시간 가치가 이만큼 10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5월 달에 들어가면서 시간 가치가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선 테마주도 정점 찍었다고 여러분들 4월 달 말에 계속 강조해 드렸잖아요. 3주차서부터. 그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4월 달 초에 대응하고 이 뒤에서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상한가 로켓 배송 6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 이 프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자 이거 종목이요. 이것도 좋지만 사실은 곰곰이 여러분들 지난 방송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의 시장에서 현실화가 되는 경우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대선 테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차기 정권의 뭐예요, 여러분들? 수혜주가 뭘까? 섹터가 뭘까? 어때요, 여러분들? 각 정권은요, 여러분들 그 정권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뭡니까,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스타를 만들어요. 슬로건을 만든다고요. 그럼 다음 정권에는 어떤 걸 슬로건으로 갖고 나올까? 어떤 산업을 프랜차이즈화 시킬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찾는 재미가 또 현상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만 그 섹터에서 강한 종목군들을 잡으실 수 있어요. 강한 종목을 못 잡더라도 그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있어야지 시장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성장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앞서 사실은 얘기 다 했어요. 자, 4월 달 초에 저희 테마주 다 했잖아요. 테마주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하지만 테마주는 잘못 건드려 놓으면 큰일 난다. 테마주는 때가 나쁜 거지 종목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셨죠? 4월 달 초에 여러분들 시장 지수 막 밀릴 때 왜 밀리는 거 걱정하십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수익률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대선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4월 달 초에 해드렸어요. 주가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4월 달까지도 괜찮아요. 4월 중순, 4월 3주차까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영보와 프롬퍼스터 이거 할 때까지 좋았어요. 코나이도 우리 중간마다 트레이딩 해가지고 또 수익 내고 나오고, 웨캐시도 수익 내고 나오고, 인디에프, 대상홀딩스. 지금 대상홀딩스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군들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 자체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기간에 우리가 또는 스윙적인 관점에서의 수익률을 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시장의 유행이라든지 시장이 민감하게 하는 종목군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테마는 나쁜 게 아니고 때가 나쁜 거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5월 달서부터 진행이 되는 종목군들 보십시오. 테마 안 하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테마 없습니다. 자, JYP 4월 30일, 5월 2일 보이시죠? 하나시스템, MD바이스, 헬로비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까지 우리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죠? 14일, 15일, 16일, 17일, 12일, 13일이죠. 예, 일주일 동안 움직였는데 그 동안에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로보티즈 수익 내고 나왔고, JYP 엔터, SOS랩, 그다음에 5월 16일 오늘입니다. 포니링크입니다. 정말 작은 종목이죠,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좋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률 이렇게 많이 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커스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자, 포니링크입니다. 포니링크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작은 종목이고요. 기업에 대한 평가들로 놓고 보셨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저희가 이거를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매수도 이만큼 했습니다. 매도도 이때 했습니다라는 거를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제가 장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소통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종목을 들어갔던 이유들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니링크는 여러분들 포니 AI와 연계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니 AI가 뭐죠, 여러분들? 중국 주식이죠. 지금 나스닥의 ADR로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네. 최근에 우버와 협업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ADR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연계성이 있는 것들은 요 포니링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워낙 또 작은 종목이어가지고 특별하게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에서에 대한 조정 구간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대형주 쪽보다는 약간은 좀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종가입니다. 3시 10분이에요. 3시 10분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침에 9시 20분. 딱 어때요, 여러분들? 보유한 기간, 시간으로만 장 운영되는 시간으로만 따지게 되면 몇 시간 안 된다고요. 이런 구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계속 시장이 어려워도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매매들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시장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시장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짧은 문장을 통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시장을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단번에 알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JYP 엔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로보티즈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차트 이거 업데이트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히든 종목에다 5월 12일 날 제가 로보티즈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액추에이터 수요 폭증, 로보티즈, 로봇주 성장 주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로봇주 이야기를 막 해드렸을 때 삼성은 뭐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LG는 어디? 로보티즈. 그 다음에 SK는 유일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에서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예요? 한 번 수급이 딱 붙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수급이 죽질 않아요, 단기간 안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신고가 쓰고 나서 이틀, 3일 정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겠죠.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밑꼬리 길게 달았잖아요. 심지어 분봉의 흐름들을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 반응되고 나서 쭉 밀어버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전장에 팔아야 될, 급하게 팔아야 될 또는 바닥권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게 뭐냐면요. 자, 로보티지가 단기간 안에 70%나 움직였습니다. 우리 5월 12일 날 히든 종목으로 어디에서 얘기하지 않은 타이밍에 처음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최영도 전문가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소문에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서 이제 로보티지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문 나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작전 보셨어요? 영화 작전 보셨나요, 여러분들? 예, 재밌어요. 굉장히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라고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영화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마 초반에 그 얘기 있을 거예요. 종목 하나 나오면은 너만 사, 그죠? 근데 이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죠. 그럼 어때요? 수급이 쏠리잖아요. 그죠? 근데 수급이 쏠리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전장에 쏠리고 나서 시장이 약세니까 밀립니다. 근데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고, 종목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안 빠지는 거를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로보티지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개별주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죠? 6월 달에 있을 옵티머스, 미국과 중국의 로봇 패권, 휴머노이드 패권, 그리고 대선 주자들 AI 로봇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산업의 섹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로보티지를 우리가 59,000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섹터들, 그러니까 로봇주 안에 들어가 있는 A, B, C, D 쭉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 못 샀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 타이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로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아셨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죠? 이해 못 하시겠던 분들은 밑에 하단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노란 통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A부터 Z까지 또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 논리가, 이 매매법, 이 방법이 로봇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달라지고 업종이 달라지는 거지 또 똑같이 어떤 섹터에서 또 반복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배워두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아셨죠? 원리예요, 원리. 원리만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조금씩만 응용만 하시면 돼요. 그럼 주식 잘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자, 밑에 하단에 나오죠. 들어오시면 제가 그때마다 해당되는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S랩. 자, 이것도 그냥 보여드려요. 매수매도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이렇게 말 많이 하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서로. 저도 피곤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피곤하시잖아요. 자율주의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언제 말씀을 5월 15일 날. 그죠? 심지어 SOS랩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말씀드렸었나요? 4월 16일 날 말씀드렸어요.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정점 찍었잖아요, 대선주. 그죠? 그때서부터 그 뒤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트랙으로 가자, 우리. 그러면서 다른 거 할 거 없으니 6월에 로보택시 15분에 한다, 테슬라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로보택시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프런티어 말씀드렸죠. SOS란 말씀드렸죠. 다 좋은 상황이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빼고 기업의 밸류를 빼고 봤었을 때 어찌됐든 로보택시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데 그 종목군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면 되게 교과서적으로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자율적인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4월 16일 날 미리미리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러면서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자, SOS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4월 16일이에요. 이날이 언제예요? 4월 9일입니다.
이날이 4월 9일, 4월 9일. 4월 9일에 저점이 8,360원입니다, 여러분들. 4월 16일이면 이쯤 되거든요. 21선,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격 자체가 확 벌어지면서 어때요? 골든 크로스 나왔던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럼 이 자리 뭐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밀려봤자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 올라가도 어차피 6월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남들이 신경 안 쓸 때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례 정도 올라왔다가 눌리죠. 근데 21선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그리고 5월 달 들어왔어요. 시장 좋아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실적 시즌 끝나게 되면 뭐다? 내러티브로. 모멘텀 시장이 된다. 성장주가 된다. 붕 뜨기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거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아까 로보티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로보티지는 떠가지고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친구는 뭐예요? 1% 코스닥 지수가 밀렸는데 0.31로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전장에 12,850원에 샀으면 시장은 마이너스 1%잖아요. 내 종목은 플러스 0.31이라고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1.31 수익 먹은 거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왜 시장이 밀리는데 얘는 이렇게까지 버틸까? 모멘텀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또. 아셨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보시면서 박수를 3번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신 내용들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안내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 살아있는 이야기들 그냥 단편적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차트 펼쳐놓고 여기입니다. 신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말씀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말씀드리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해요. 차트도 여러분들 제가 펼쳐놓고 기술적 분석 얘기해 드리는 거 첫 시간에 끝냈잖아요. 그죠? 그 뒤서부터는 그러한 차트 기술들을 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어떠한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찾는 거고 그 종목군들을 찾게 되고 뭔가 좀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좀 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배웠던 기술적인 포인트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이야기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 안 나고 시장 밀릴 때 제 얼굴 또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노란톡 안내 있으시죠?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자리집도 받으시고 일정표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팁을 만나봤는데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종목도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지,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종목이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은 네. 저희가 매번 두 종목씩 들고 오잖아요. 네. 하나는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하나는 약간 좀 숨겨놨다가 좀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계속 한 개만 공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두 종목을 다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 로보티지 보셨듯이 그리고 여러 이제 히든 종목들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히든 종목 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이라는 기업이에요. 뭐
원전 관련 종목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어찌됐든 지금은 내러티브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우진이 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다양한 계측기를 만듭니다. 뭐 이것도 좋죠. 뭐 우진이 하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웨이스팅하우스가 납품해왔던 UAE 1호기와 2호기에 논의 핵 계측기 있죠. 예비 품목 물량에 대해서 성공한 그러니까 수주 물량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 쪽에서 이제 팀 코리아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법적인 부분들이 다 완료가 좀 된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진이 보여줄 수 있는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 부분들은 그래도 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못 샀어. BHI를 못 샀어. 근데 한전산업과 한전기술 사기에는 내가 좀 매수해놓고 속이 터질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우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유럽 정전 사태 일어난 거 아시죠? 그죠? 유럽 정전 사태 일어난 거 아시죠? 우리나라 만약에 지금 우리 앵커님 사시는데 1시간만 정전 나도 아마 난리 날걸요, 그 동네? 그죠? 네. 그런데 유럽은 세상 만만디야. 하루 이틀 정전된 거 가지고는 뭐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죠?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유럽 쪽에서도 잠깐만 우리 자연 보호를 위해서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여러 가지 내러티브 자체. 그죠? 이런 부분들, 메커니즘 자체가 안 되겠다. 원전해야 되겠다. 예. 라는 쪽으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 2차전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자, 공장 돌릴 전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전기차만 몰고 다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유럽이고 미국이고 정책이 완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어때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내연기관 파는 연한 자체를 확 뒤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의 내러티브가 안 좋은 거예요. 전기차에 대한 내러티브가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2차전지가 많이 안 팔려 이게 아니고.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진의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원자력이 30%, 그리고 온도 센서 계측기가 59%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원자력 쪽에서 발생되는 매출 자체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진의 매출액 부분들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략적으로 이러한 주요 제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제가 단순하게 우진이야라고 해서 우진만 보지 마시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자료들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영역이 사실은 SMR이잖아요. 그래서 그 SMR 내에서 어떠한 우진이 진출 가능한 SMR 영역 부분에 있어서 부품들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게 되면 아마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또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은 또 지켜야죠. 그죠? 히든의 히든 종목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차기 정부 신사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과거 민주정부의 기조적 친화적인 사업 정책의 수립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한 종목 정도 설립을 했으니까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안내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우진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끼가 넘치는 종목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깨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우진과 히든 종목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상한가 로켓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부터요. 일정 관련된 자료집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